안녕하세요. 2025년 명동의 도시공간적 재구성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지난 한 학기 동안 진행한 이지아조입니다. 약 두 달 전 진행한 기말 발표에서는 현지 조사 및 인터뷰, 그리고 문헌 연구를 통해 현재 명동이 처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어떤 지점을 해결해야 명동의 재구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한 내용을 발표했다면, 이번 발표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명동을 재구성하여 시각화한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동이 처한 문제점과 지금까지 저희조가 진행한 연구의 내용을 요약한 뒤 프로젝트를 수행한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명동의 도시 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하였는지 그 결과를 3D 모델링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저희 프로젝트의 결론을 내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동의 도시공간적 재구성이라는 세 번째 파트가 지난 발표까지는 보여지지 않았던 새롭게 추가된 저희의 핵심 내용이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명동의 문제점과 지금까지의 연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학기 동안 명동에서의 현지 조사, 문헌 자료 조사, 그리고 명동에 오랜 시간 거주하였던 명동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명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범이라고 선제된 이벤트입니다. 명동은 수없이 많고 다양한 상점들이 폭좁은 골목에 빽빽하게 늘어선 이벤트 밀도가 높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가 너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간판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고 식당, 화장품 가게, 길거리 음식점이 혼재되어 있어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칫 복잡하다는 인상을 주기 쉬운 골목인 것입니다. 둘째, 명동은 끊임없이 이동해야만 하는 거리라는 점입니다. 명동 거리를 생각해 보시면 벤치와 같이 앉아서 쉬거나 혹은 주변을 즐길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떠밀려 계속 이곳저곳 움직여야만 한다는 점이 피로감을 더할 수 있다는 게 저희도의 분석이었습니다. 셋째, 치안 문제 역시 명동의 재구성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명동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운 곳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지자 이런 공간들은 다니기 위험한 공간으로 여겨져 사람들의 발길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명동에서는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높은 건물 사이의 좁은 골목이라는 특징으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처음 명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닌 힘든 미로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명동을 재구성할 때 보완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네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명동의 광장 거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명동예술극장 앞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명동 광장 거리를 설정하고 어떤 골목으로 들어서더라도 사람들이 쉽게 명동 광장으로 모일 수 있게 길을 만들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교류할 수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의 추가적인 설치와 표지판 및 이정표 설정입니다. 명동 골목 안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해 치안이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명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어디로 가야 명동 광장으로 갈 수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표지판 혹은 이정표를 거리 곳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가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무작위적으로 관광객을 위해 어지럽게 널린 상가들을 정리하고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테마를 통일한 혹은 테마를 정리된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저희의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랜드마크를 적절히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명동에는 명동 성당을 비롯하여 명동예술극장과 같이 랜드마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건물 혹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를 지금보다 더 부각시켜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명동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딱 싶은 공간이 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네 가지 해결책을 최대한 구현해 보는 것이 저희 조의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이런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프로젝트의 시행이 이루어지기 전 명동뿐만 아니라 명동의 재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레동, 익선동, 삼성동과 같은 비교군이 될 수 있는 공간의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 공간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명동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충분한 토의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내용 해시각화를 시도했습니다. 지난 기말 발표회까지 저희조는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명동을 구현하고자 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이 도시 건설 게임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명동 거리를 시간 안에 모두 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통한 구현 대신 그 대안으로 3D 모델링을 통해 명동의 주요 공간을 시각화하고자 했습니다. 뒷부분 발표를 맡은 자유전공학부 19학번 조유진입니다. 모델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시티즈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현 계획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티즈는 메타버스 프로그램이기 이전에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드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게임으로서의 재미를 위한 방해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저희가 원하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통, 인구, 수도, 청결 등의 여러 인프라를 완성하기 위한 퀘스트를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인크래프트처럼 단순 건설 모드가 없었고 저희가 원하는 퀄리티의 모델링을 하려면 추가 기능 구매, 소위 말해 현질을 아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저희는 이 사실을 게임을 구매해서 조작해본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시티즈의 모든 기능을 숙지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이런 아이템을 구매하기에는 시간과 자본이 너무 부족했고 결국 저희는 대안책으로 저희가 원하는 명동의 모습을 외주를 통해 시각자료로 모델링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저희는 4가지 주요 쟁점만을 모델링할 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명동 광장의 랜드마크로의 활용, 인포메이션 부스 설치, 가로등과 벤치 설치, 조화로운 거리 구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동의 랜드마크로서의 광장을 모델링하였습니다. 명동 영플라자에서 로드샵과 스파브랜드 매장이 즐비한 메인 거리, 그리고 명동 예술극장과 마지막으로 명동 성당까지는 거의 일직선으로 곱게 이어져 있습니다. 명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을 휴식과 여유가 있는 광장으로 꾸며보고자 했습니다. 또 광장의 중심을 명동 예술극장으로 설정하여 사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타임스퀘어처럼 다양한 광고 전광판을 근처에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과 현재, 예술과 상권이 공존하는 명동의 정체성을 더욱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또 모델링 사파에서는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광장을 중심으로 세부 골목에 대한 이정표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이 골목 전체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현재 명동의 인포메이션 부스는 명동역보다는 을지로 입구역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동거리에 처음 와보는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 찾아가기에는 조금 동떨어진 위치입니다. 명동거리 내에도 유니폼을 입은 도우미분들이 계시긴 하나 많은 인파 속에서 그들을 찾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명동광장이 끝나는 가톨릭 회관과 성당 앞 공터에 새로운 인포메이션 부스를 설치해보았습니다. 이는 중심 사거리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명동 거리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울러 성당의 전경이 바로 보이는 위치이기에 쇼핑 목적으로 방문한 관광객들도 명동의 전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전반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라는 특성은 방문객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명동의 매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기에 거리 곳곳에 벤치와 가로수를 설치하여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슬라이드 좌측 그림과 같이 가로수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설계된 벤치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미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가로등은 개하기 유럽풍 스타일로 디자인하여 예술극장과 성당의 분위기와 어우러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대사관 근처 거리의 구성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변모시킬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해당 골목은 좁고 빛이 잘 안되며 환전소, 중국식당, 마사지숍, 물류 사무실 등이 구축 건물들 사이에서 혼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문짝만하게 붙어있는 외국인 대상 마사지숍의 붉은 현수막과 외지고 청결하지 못한 골목 상태, 정돈되지 못한 거리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망설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슬라이드 우측 그림처럼 해당 거리의 건물들을 리모델링하고 외관과 도로를 정비하여 중국 대사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MZ세대는 스토리텔링과 테마가 있는 골목 상권을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인천의 차이나타운처럼 이 골목을 중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중화풍의 분위기가 있는 거리로 꾸민다면 독특한 매력을 새롭게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지아조가 방학 동안 수행한 2025년 명동 재구성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현실적 어려움들도 있어 프로젝트를 당초 계획에 맞게 수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희 팀은 무엇이 훌륭한 도시를 만드는지, 어떤 상권이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지와 같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도시공학과 마케팅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이를 해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에게 이번 방학은 정말 뜻깊고 기억에 남을 방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지아유소였습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